이상할 건 없고요. 만약에 나중에 공부가 이러면 다 끝나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범위 40문제 있죠? 그런 문제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7월 달부터는 계속해서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자료 있죠? 그 자료 중에서 사례 문제하고 섞어가지고 계속 사례 문제에서 정답만 바꾸면 되잖아요. 정답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례 문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그런 사례 문제가 모의고사가요, 한 7, 80 정도로 맞을 수 있게끔. 이번에 그 모의고사 이름 좀 어려웠나요? 민법이요? 제가 내놓고 좀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학원 학생들이 풀다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모두 못 푼다고 했어. 안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느꼈죠. 좀 어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른 대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자, 누가 깨끗이 또 지웠네요? 어떻게 깨끗이 지어놨죠? 자, 29번. 분명히 대우는 지우지 않은 것 같은데. 자, 1번. 29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 병이 상대방이죠?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초인여부 확답을 체고했으나 갑이 확답이 없었다. 확답이 없었다면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추인한 거 틀렸죠? 2번. 여러분요, 뭐 받았을 때 제가 잠깐 그 이동 선생님 그 기출문제 지울 봤더니 받아쓰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항상 이동 선생님 항상 책 문제집 풀어오지 마라 그러던가 풀어오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그게 공법의 공부 방식 같아요. 참고로 많이 틀린데, 그건 공법은 아마 이게 단순하기보다는 암기 유지가 많지 이해 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암기를 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민법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민법은 이게 그 리용의 말이 그 말의 뜻한 바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집에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문제를 적으시고,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그냥 함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먼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익혀 눈으로. 익히고 난 다음에 똑같은 자료 하나 더 구입을 해. 돈 얼마 안 드니까. 알겠죠? 그래서 구입해서 그걸 해설해 놓은 걸 보지 않고 보는 거. 그래야지 암기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든 공부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 물론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사례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냐, 뭘 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쭉 보는 거죠. 보고 나서 민법 총칙은 몇 번씩 보는 거죠. 보고 나서 전혀 해설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다시 그쪽 보면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법 같은 경우 메모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답만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몇 번씩 봤으면 다 맞아야 되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 정답을 바꾸면 또 다 틀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암기했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고 난 다음에 혼자 누워가지고 그만 보면서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이것을 해설하고 동일하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여러분요 메모리가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법하고 공법 선생님은 항상 모든 강의를 항상 해년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은 아마 그것이 암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요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법은 그러더라고요. 뒤에 답이 다 있으니까 있다 없다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앞에를 봐라. 그래서 어떻게 문제냐. 공법 한 가지 좋은 게 여러분 개론하고 공법하고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요. 공법 우리 시험 치는 우리하고 감정평가사밖에 없어요. 물론 주택과에서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범위를 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주택과 감정평가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나온 유형이 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지문 위주로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걸 올바로 소화를 하면 그랬는데 공법 점수가 안 나왔다. 그건 전부대로 붙들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알겠죠? 이 학원에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공법은 학생들 보면 자기네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내면 점수를 잘 맞는데 다른 선생님이 내면 점수를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자기가 만약에 평균 60점을 목표로 강의한다 그러면 그것만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공법이나 기출문제 지문집 있잖아요. 그 지문집 정도 그렇게 두꺼운 거 아니에요. 유학돼 있고, 좀 약간 유학돼 있고 밑에 나와 있죠. 그걸 딱 펼쳐놓고 유학지를 보든지 책을 보세요. 그러면 그 지문이 그 집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놓고. 내가 왜냐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 지문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특히 개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은 보면 개론을 뭐 기분 좋으면 점수 맞고 기분 나쁘면 점수 맞고, 그 다음에 개론 같은 경우는 학원의 선생님이 누가 출제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거의 한 20점 정도씩 이렇게 널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분 좋으면 많이 맞고 기분 나쁘면 적게 맞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개론은 사실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험이 나왔죠. 처음으로요. 감정평가사 부동산 개론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개론은 무조건 이것저것 다 덮고 딱 개론은 요약집 하나 딱 보면 돼요. 기출문제, 지문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만 보면 돼요. 계산 문제. 이걸 봤는데 75.8점 얼마였다. 그것은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랑 건너지 않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론 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개론을 딱 보면, 그냥 기출문제 지문 그거 보면 그대로 시험이 나오죠. 항상. 해년마다, 항상. 그럼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한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학개론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이 계속 쏟아 나오니까. 그럼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쏟아 나오면 학개론 보자마자 감정평가에서도 부동산 학개론이 자리 잡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모르니까 아마 2, 3년은 더 아마 이게 시험 단계에 갈 거예요. 그럼 2, 3년 정도 지나면 3년 정도 지나면 4년째부터는 아마 부동산 학개론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후배들이 시험 볼 때는 개론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개론이 민법보다는 골치 아프진 않거든요. 개론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우리밖에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요, 기출문제 지문만 딱 보면 무조건 고득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산 문제가 좀 따라가야죠. 계산 문제가. 알겠죠? 따라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처치하더라도 적어도 70점 꼭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그것을 옆에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옆에 놓고 요약점 놓고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안 되면 기출문제 지문집만 쭉 있잖아요. 놓고 기출문제 지문집을 먼저 쭉 보세요. 보고 나서 요약지를 보세요. 반 거꾸로. 그러니까 공법된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걸 쭉 보고 난 다음에 요약지를 보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봐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지문하고요, 문제하고 요약지하고 또는 기본서하고요, 어떻게 문제 나오니까 금방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상당히 세이브할 거예요. 공부 같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공법 지문집 있잖아요. 그 범위 외의 것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만 봐도요, 70세 이상 충분히 다 맞는데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9번이요. 요즘 학원마다 가서 얘기하는 게 다 공시예요. 공시. 학원마다 학생들이 가서 얘기하는 게 다른 학원은 다 5일자잖아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 다 공시. 공시 점수. 공시가 너무 어렵다. 공시가. 아마 일반 학원들은 공시가요. 우리 학원에도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공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치기 전까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원들은 5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세법 반절, 공시 반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자체가 아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요, 나중에 봐도요, 아마 공법보다는 공시가 2차에서는 가장 큰 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도 만만치 않잖아요. 세법이요. 그러니까 세법도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공법보다는 공시가 훨씬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29번은요. 대리권 없는 의리. 아까 몇 분까지 했죠? 2번 차례죠? 자, 의리요. 갑을 단독상속했죠?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써요. 거절할 수 없다 하고 이퀄 병이 소유자. 3번요.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 줄 것이고, 변경하여 추인, 바로 옆에 병의 동의, 명태어 추인의 효력, 이렇게요. 그러니까 변경하여 추인하죠.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그라미하고 X. 병의 동의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없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4번은요.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자신의 선택, 그게 틀렸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5번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 갑이 병에게 추인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추인이죠. 줄 거. 상대방의 추인, 확정적 유효. 여러분요, 본인 갑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것하고 상대방에게 추인한 거 완전히 다르다고요. 상대방한테 추인하죠? 그럼 바로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한테 추인하죠? 그럼 대리인한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효력을 추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한테 바로 추인했죠? 그러면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요.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느끼를 맞춰주었다. 이렇게 되죠. 무권대리인 을. 1번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갑에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권대리는 효력 요건이죠. 11페이지요. 30번. 무권대리는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무효다 이 말이죠. 2번요.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할 수 있죠. 갑은 본인이니까 추인 거절 나 또 써. 또는 추인권 행사. 또는 추인권 행사. 그래서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추인도 할 수 있다. 3번은요.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줄고요. 을의 대리권 없으면 암경우 줄고요. 암경우. 악이죠. 악이. 그럼 맨 끝에 철회할 수 없죠. 이퀄 최고권 행사 가능. 철회는 못하지만 최고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을은요.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께 말소 등권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봐봐. 단독 상속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줄거 봐.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퀄 추인 거절 X.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했어요? 자, 옆줄 긋고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니까 5번 봐봐. 을이 갑을 단독 상속이고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다음에 줄고요. 병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지.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이 소유자니까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을 누구한테 반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자, 3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30번의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3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그랬죠?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께 해줬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그럼 단독 상속하면 지금과 똑같죠? 단독 상속 줄거 봐. 을이 갑을 단독 상속. 그다음 그냥 아예 쌌어. 단독 상속했죠? 이퀄 옆줄 긋고 추인 거절 X. 추인 거절 X. 그다음에 이퀄 병이 소유자. 옆줄 긋고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X.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X.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왜요? 병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1번요. 갑하고 병 사이의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2번요. 병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유효 이퀄 소유자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3번요.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자? 병. 4번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당이득이요. 최근에요. 2번이나 나왔죠. 5번요.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병이 동그라미 소유자.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정에게 매도 줄 것이고 소유자. 소유자 가로 요 닫고 뭐라 써야 돼?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알았죠?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2번. 갑은 을에게 정소의 부동산을 3천만 한도로 매입하도록 매입 동그라미 3천만 한도 줄 것이요. 매입 대리권 수여인데 을은 부득이한 왜요? 대리권 수여 줄 거 봐. 대리권 수여 그것은 뭐냐? 임의 대리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을은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나왔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때 병은 정소유 부동산을 얼마에? 3,500만 원에 매입. 그럼요, 3,500만 원 매입했으면 어떻게 돼요? 권한이 넘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왜 넘었어요? 그러면 매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3,500이면 어떻게 해요? 매도 그러면 팔아달라 이 말이니까 3,000만 원 팔아달라 3,500 받아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두들겨줘야 돼? 뺨을 따려야 돼? 엉덩이를 두들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을병정 사이의 법률강의중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됐죠 지금? 그래서 먼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지금 갑은요 을에게 그랬죠? 정소의 부동산 3,500만 동안 매입했으나 을은 정을 복대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건 정이고요. 여기는 병을 복대린 이렇게요. 복대리 이렇게 했죠? 여기는 얼마 주고 딱 3,000에 달라겠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에 샀죠? 여기서 3,500에 매입했죠? 3,500. 그러면 500이면 얼마죠? 여기서 3,000은 뭐다? 3,000은 기본 대리권이죠? 플러스 얼마가 늘어났다? 500이 늘어났죠? 이 500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죠? 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그럼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500이 지금 무권 대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정이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 믿고 그렇게 믿는데 줄곧 정당한 이유. 그럼 어떻게 돼요? 이퀄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럼 여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된다. 봐봐. 3,000은 기본으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고 500은 표현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쓰죠. 그 말은 기본은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500은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결국 3,500을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1번요. 정의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과실 상계 X 이렇게 쓰면 돼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실 상계 X 이렇게. 2번 정의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병이 누구죠?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먼저 좀 이따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외적으로 무권 대리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보면 정의 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런데 병한테 무권 대리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면 돼안돼? 원칙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3번은요, 병의 행위에 대하여 을은요, 선임 감독의 과실을 줄 것이고 선임 감독의 과실 동그라미 맨 끝에 책임 동그라미. 4번은요, 병은 갑의 승낙을 얻어 자기의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병은 누구죠? 병은 거기다가 복대리죠. 그럼 봐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죠. 그럼 임의 대리니까요. 이 병이 다시 정을 복대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이건 갑의 승낙을 얻어 자기의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이죠. 맞죠?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5번요.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복대리인 선임 사실을 안 갑이 줄고 갑이 의뢰의 대리권을 박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병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하죠.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요, 이런 봐. 그다가 뭐 쓰면
우리가 이제 유권,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본인 책임이 원칙이랍니다, 대리는.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을 안 지죠. 근데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무권대리를 말한다, 무효인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또 무슨 대리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 것이요, 뭐예요? 표현대리잖아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이 원칙이고,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권대리 중에서 본인 책임의 원칙은 표현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대리인이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대리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표현대리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겠죠? 조금 우리 시험에는요 좀 맞지 않으니까 15회 한번 문제가 15회 시험이죠. 이 15회가 여러분요 데모했을 때 그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15회에서 이 2번 같은 지문은 사실 상당히 이건 학설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과연 표현대리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표현대리랑 무권대리가 똑같잖아요. 원칙적으로 둘 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답으로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그렇죠. 자,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3번은요. 갑은 의뢰 대리인이라는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라고요? 갑은 누구의 대리인? 의뢰 대리인은 누구하고? 병하고.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본인이에요? 본인이 누구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지 갑을 병장이 되죠. 있고 무슨 말인지 안 되죠. 갑은 이게 갑이네.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라는 병. 대리라는 병하고 우리네 이렇게. 병은, 갑은 의뢰 대리인하는 뭐죠?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인이고 이 사람보다 상대방이고 이 사람보다 본인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완전히 뒤집어놨죠 지금. 알겠죠? 자, 1번요. 갑이 여기서 누구다? 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했다. 그러면 을은 본인이죠. 그 대리권의 범위내 줄것이고 병과 줄것이고 과실 없이 우리가 125 대리권 수요 표시는 뭐가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된다? 무과실이 되죠.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실 없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봐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표현들이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로부터 본인이죠.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 줄 것이고, 담보 설정의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죠.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 그럼요, 병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줄거 정당한 이유. 그럼 126조. 본인 을은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3번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에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 줄 것이고, 그것을 법정 대리권의 일종 이렇게. 법정 대리권의 일종 이렇게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바로 옆에 기본 대리권,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옆에다 써 125조는 이미 대리만, 125조는 이미 대리만 이렇게. 자, 4번요. 병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를 알지 못한 갑이, 알지 못한 줄것이고 선이, 그 다음에 과실 없이 무과실. 갑이 지금 누구죠? 여기서 상대방이에요. 갑이 상대방. 병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여기 무슨 말이죠? 129조 표현대리예요. 이런 129조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125조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126조는 상대방이 뭐가 돼야 돼? 정당한 이유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인데 선의 무과실은 125조하고 129조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126조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다. OX, X죠. 다시 읽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줄 것이고 을은 언제나 계약 줄고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 아니며 X예요. 그 다음에 갑에게 과실 줄 것이고 책임이 경감 줄 것이고 책임이 경감에다가 X 써 거기다가 과실상계 적용 X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34번은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그다음 34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줄고 을에게 대리권 수여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줄과 서류 일체를 교부 그런다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 담보 설정에 대리권을 줬는데 매도했죠. 을에게는 뭐가 인정된다? 기본 대리권 알죠? 대리권 수여 대출 담보 대출이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 병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지금 뭐를 해달라고 그랬어? 담보 설정해달라고 했잖아. 담보. 그런데 지금 뭘 했어? 매매를 했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돼야지 등기를 청구하는 거지. 기본대리권은 담보 설정인데 지금 월권대리는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은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매매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3번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줄고 확정적으로 무효 그러면요 우리 말했죠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해가지고 그 전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X가 돼서 무효가 되면은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고 뭐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협력 의무고 이런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줄고 정당한 이유 어디냐면 매수 당시를 줄고 매수 당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 당시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계약 체결 당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알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성립 후 대리권 없으면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를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만일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거기 줄 거 봐. 을이 누구죠 지금? 대리인이잖아요.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써 거기다가 현명 X란 말이지 현명. 우리가 여러분요 봐 여기 봐봐.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유권 대리가 뭐예요? 유권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유권 대리는 뭐냐?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죠. 그럼 현명은 뭐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 대리, 무권 대리는 대리권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 현명은 있어야 돼. 현명. 그런데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을이요 갑의 건물이 되어 있어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그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조작하여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은 결국 현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할 수 없다.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표현 대리의 성립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권 대리고요. 표현 대리고 지금요. 지금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 대리는 그닥 그렇게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온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뭐다?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죠. 몇 개 갑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이 허가를 받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 이렇게요. 여기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 이러면 암기해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 법의 논리니까. 여기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물권행위다. 이런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채권행위는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등기는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처분행위. 의무를 부담하면 무슨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표현하고 채무불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든지 해제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허가를 받아서 체결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가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가 없으면 이것은 효력 요건에 해당하니까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 유효냐?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그럼 우리 민법은 2월 1일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월 1일 허가가 있기 전까지 갑하고 을하고는 어떠한 효력들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란 말이죠. 이런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국계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일 허가가 나올 때까지 갑하고 을하고 시군구청하고 관계를 따져. 그리고 국가기관하고 관계. 그러니까 공법이죠. 상하관계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를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과정들을 따지는 것 그것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채권행위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무효. 허가가 없으면 그래서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없고 해제가 없고 손해상이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판례가 한 10개가 넘는 판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을이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은 허가 전이다. 허가가 전이면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이 유동적 무효일 때는 여기서 아무도 의무도 없고 이행을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갑은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준 을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허가자는 만약에 불허가가 있으면 이것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거든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중도금 전까지 그것을 계약금을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협력을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고 허가가 나오면 갑은 여기에서 대금을 청구를 하고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협력 의무를 뭐라 하냐?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수적 의무죠.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소구할 수는 있고 소송을 청구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말하냐? 별도로 손해배상, 협력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을 미리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채권자 대리권이 있고 이런 협력 의무를 불행하죠. 보수적 의무를 불행하죠. 이럴 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요. 협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대금을 주면 협력해준다. 등기를 미리서 해주면 협력을 해준다. 그런 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확정적 무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확정적 유효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확정적 유효는 뭐냐면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다. 지정해제.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이고 확정적 무효는 먼저 세 가지를 보는데 먼저 우리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나와야 되죠. 그럼 불허가 나온다. 불허가 나오면 그럼 당연히 무효죠. 그다음에 쌍방이요. 쌍방이 뭐를 한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만이 그래가지고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나와야만이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단 말이에요. 협력 거절을 명백히 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처음부터 허가를 뭐한다?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원래 이러면 토지거래가는 매매계약이라든가 지상권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증여로 계약을 썼단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서 뭘 한다?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허가구역은 뭐예요? 허가구역은 효력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마이너스요. 중간생략 등기죠. 그럼 중간생략 등기라면 어떻게 돼요?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이미 뭐 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 5가지. 그 다음에 유효 2가지 이렇게 정확하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제할 수 없다?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큰 줄기 3가지니까 3가지를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허가 전이다. 그럼 어떻게 돼? 허가 전이면 여기선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죠. 이행 자체가 아니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행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말하는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너네 다 하지 마. 국민한테 허가라는 것은 국가가 말이냐?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죠. 그리고 너는 해. 너 해. 이렇게. 그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두 사람만 하라고 해주는 것을 해제죠. 일반적 금지. 그것을 허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췄잖아요. 그럼 무조건 국가는 허가를 해가지고 두 사람 간의 계약이 효력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건축허가 허가잖아요. 그럼 건축물을 지었는데 건축물에 보면 공무원들 보면 건축가 공무원들 보면 줄자 가져가가지고 여기가 원래 4cm인데 왜 3cm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1cm를 더 시멘트를 더 바를 거야 뭐 할 거야?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계속요 건축업자는 뒤에서 뒷복도를 한 5개 정도 둔비하고 있다고요. 맨 처음에 하나만 두려고 하죠. 그런데 왜 이게 3cm예요? 그럼 하나를 더 옮기죠 오른쪽으로. 또 옮기고 또 따라다니죠. 가다가 또 창틀이 왜 이렇게 틈이 있죠? 그러면 또 봉투가 또 하나 옮기고. 왜? 허가라는 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판례가 뭐냐?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그래서 재량행위니까. 알겠죠? 그러니까요. 재량행위니까 행정으로 다툴 수 없으니까 행정소송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해요? 공무원이 완전히 갑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건축허가하면 건축업자들 보면은요 공무원들 보면 쩔쩔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완전히 각각 을간의 관계. 그걸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허가가 아니고 인가의 의미다.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무리 공무원이 꼴 보기 싫어도 무조건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것을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공무원은 일반인의 법률의 효력을 보충해 주니까 이게 인가가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죠?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허가라고 하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본래의 의미는 뭐다? 인가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계약금을 수령 주라 먹어봐. 계약금 수령 그러면 봐.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보면 또 계약금 나오죠. 매매에서. 거기 보면 꼭 이게 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은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지문으로 나오겠다. 이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허가전이니까 여기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1번 허가 있기 전 맨 끝에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필요 없어 뒤에다. 2번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배제 여기 허가를 배제나 삼타. 그럼 우리는 유동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래서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줄 것이고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줄고 지정해제 바로 옆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다. 알겠죠? 확정적으로 유효. 4번요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죠. 줄고요 허가 있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그러면 허가를 요구하죠.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줄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여러분 왜 그러죠? 왜 적법하게 해제해요? 제가 지금 커피를 마셨더니요. 제가 알레르기 있어가지고요. 이 커피 향이 다 없을 때가 기침이 나와요. 자, 커피 향이 다 근데 안 마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마셔.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마신단 말이죠. 그럼 향이 이게 다 없으면 물을 좀 마시고 왔어야 되는데요. 안 마시고 왔더니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러분, 계약금 있죠?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는 해제권이거든요. 이게 해제권인데, 우리가 이 해제권이 계속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요.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소급에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방적이죠? 일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상대방. 그래서 반제.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시죠?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봐. 여기 보면 갑이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을한테 줬어. 그러면서 우리 계약 해지하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해지하자. 그러면 이 을의 동의가 필요 없이 계약금의 배액을 주죠. 그러면 그 말 한가 동시에 말을 한가 해지한다 말 한가 동시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 알겠죠? 자, 여기서 무효.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러니까요 계약금에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는데 을이요 나 싫은데 이러면서 계속 우리 갑한테요 등기를 해달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미 내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을의 동의가 필요 없이 무조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를 요구. 여기까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 요구.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을의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적 무효. 을의 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 알겠죠? 이제 완전 무효가 됐죠?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계약은 적법하게 뭐가 된다? 해제된다. 알겠죠? 어려운 말이에요. 5번요. 불가분 처분 줄 것이고 불가분 처분 그러면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 죄송해요. 확정적 무효. 여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유동적 무효일 때는
아직 의무가 없으니까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요. 그 다음에 36번은요. 갑은 토지거래가 경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또 계약금 1천만이 나왔네. 중도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여기 봐봐. 아무리 중도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할지라도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중도금을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개월 후에 중도금을 안 주죠? 안 준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왜냐? 우리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무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 1개월 후에 내가 중도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중도금을 주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고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갑일한테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그래서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했다.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기 줄거 봐. 여기 의무로 위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무가 있어야 위반을 하지. 알겠죠? 위반하면 동그라미 해봐. 허가 후에만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허가 후에만 위반 여부가 문제돼. 그러면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토지거래가를 받지 않았다? 아직 안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동정 무효 쓰고 옆줄 긋고 의무 X, 유동적 무효 옆줄 긋고 의무 X, 이행 청구 X,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됐죠? 자 1번 갑과 을 쌍방 동그라미 쌍방이 허가 신청 아니하기로 쌍방이 허가 신청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거기까지. 그럼 여기죠?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그래서 확정정 무효. 2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 틀렸죠? 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줄 거 봐. 그래서 거기다가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가로 역을 닫고 이행기 가로 닫아 어느 도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 이행기 전까지 해제 가능. 알겠죠?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가 가능해. 이행기 전까지 해제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죠?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3번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유동적 무효 줄 것이고 맨 끝에요.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 이런 봐봐. 유동적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단 말이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 자 다음에 4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 중도금 이행이 있으니까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 이것은 뭐냐?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말인데 뭐냐? 협력 의무에는 두 가지가 없다. 계약의 해제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을 줄 때까지 협력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협력을 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 그리고 나서 중도금 잔금을 청구해야 돼. 알겠죠? 먼저 뭐를 해? 협력해. 그 다음 뭐가 나와? 허가가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청구해? 중도금 잔금을 청구해야 돼. 알겠죠? 순서가 잘못됐죠? 5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못 수령한다. OX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 줄고 거기다가 허가 전 의무 X 옆줄 긋고 채무 불이행 X. 허가 전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OX, X 몰수당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1번. 자 37번 갑과 을은 토지거래가 구역내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했다. 틀린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을 하여 줄고요.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을 하여 토지를 감유한 경우 명태 확정적 무효.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을이 먼저요. 계약금 봐봐. 을이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줬단 말이지. 계약금을요. 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갑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재. 그러니까 을이요. 이 계약금 못 받을까 봐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으로 해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감유를 잡았다니까. 감유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내 계약금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계약을 만다 해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이죠.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토지에다가 먼저 계약금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을 해서 감유를 잡았다 이 말은 내 돈 못 받을까 봐가지고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을은 갑의 계약을 해제에 대해서 자기도 뭐한 거다? 동의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감유하죠.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줄고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요? 봐봐.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채무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해지할 수 없다. 3번 을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결자에 협력할 것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매매 대금 언제 나와? 매매 대금은? 대금은 언제 나와? 협력에. 그 다음에 뭐래요? 허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금 지급 의무라는 것은 허가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는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 그래서 협력 의무 불이행 줄 것이고 여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 줄 것이고 허가 전이다 이 말이죠.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무슨 무효가 돼야 돼? 확정적 무효. 그럼 34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4번에? 2번. 오케이. 내가 정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요, 38번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그것을 매도했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1번. 기억은요. 을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박 줄 것이고 현재 무효 상태 틀렸죠. 현재 무효 상태가 아니죠. 강박에 의해 계약 체결 거기 줄 거 봐.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 줄 거 봐.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강박을 이유로 취소. 이퀄 확정적 무효. 옆줄 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먼저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확정적 무효가 돼 취소하면. 그래서 협력을 거절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니은 갑과 을의 계약이 처음부터 줄고 허가를 배제. 그럼 뭐다? 맨 끝에 확정적 무효. 그래, 기억은 틀렸죠? 니은 맞고. 디귿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줄 것이고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줄 것이고 확정적 유효. 그래서 디귿 틀렸죠? 니은은요. 을이 토지를 병에게 전매하고 줄고 갑을병의 중과생약 등기.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중과생약 등기 플러스 유효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니은이다. 니은 하나만 맞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갑은 토지거래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곧 토지거래가 받기로 했다. 다음 서문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면 토지거래가 계속 쭉 나오다가요,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토지거래가 잘 안 나왔죠. 올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토지거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약간 다른 급에서 약간 떨어져. 그런데 워낙 토지거래가 저는 워낙 중요한 것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알겠죠? 1번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줄고 협력할 의무. 맞죠? 2번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러분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허가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와. 아직 허가 안 받았으니까. 알겠죠? 이건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동적 무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몇 번 나왔죠 시험이? 어떤 무효일 때?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먼저 협력을 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 그러면 등기를 청구하는 거지. 협력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를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맞는 것은 기억하고 뭐죠? 기억하고 니을이죠? 기억하고 니을. 자요, 무효행위의 취소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법령의 취소. 40번. 기억하고 니을. 기억하고 니을이 맞다고. 답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세요. 알죠? 기억하고 니을이 맞다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틀릴 것 같네요. 니은하고 디귿은. 알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요, 40번이죠?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경유했다.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전매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게 여러분요, 뭐냐면, 누구와 상대방이 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금 갑은요, 을로부터 뭘 당했다? 갑은 을의 기망이죠? 자, 봐. 을의 기망이죠, 기망. 기망이죠? 그럼 을은 또 병한테 처벌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상대방한테는 절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이 갑이 건물을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정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정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승계인이 을한테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하든 정이 취소하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절대로 취소를 못 해요. 만약에 이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취소해. 제한능력자. 그러면요, 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때의 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 이런 병이에요. 이때의 병은 일단 여기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고 나중에 말소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말소가 되기 전까지 누구만이다? 선이만이다. 취소하고 말소가 있다. 선이가 보호된다. 자, 한번 볼까요? 1번이요. 자,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줄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병이 아니에요. 을에게 해야 돼. 2번,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한 경우 병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병은 건물을 선이 취득할 수가 없다. 병이 선이 무과실 줄 것이고 건물을 선이 취득할 수 없다. 선이 무과실인데 건물을 선이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 말이죠. 선이 취득 가로 묶어 동산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 썼어요? 오늘 조금 하자고 써 일단. 그런데 앞에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부동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이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학생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질문을. 선이 취득이 왜 안 되냐고. 무조건 선이 무과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이 취득은 동산에 한해요.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당연히 선이 취득이 안 되죠. 자, 3번.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하면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갑은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봐봐. 우린 여기가 병이죠? 병은 제3자죠. 그러면 제3자의 뭐는 제3자 3대 원칙에 봐. 제3자의 뭐? 선의는 뭐가 돼? 추정되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뭐를 불문해?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죠. 알겠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어서 제3자는 선의로 봐.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다? 제3자 병이 소유자가 돼.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이 취소의 의사표시하면 을과 병의 매매계약 무효가 되고 갑은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갑이 취소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 이때 병은 선인 경우, 즉 취소의 원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선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3자의 선인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병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그런데 병이요 선이다 아니다 말이 있어 없어 문제에서는 없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병은 선이로 추정하는 거예요. 4번 갑은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5번 갑이 사기 사실을 안 후 줄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안 후 동그라미 하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 이 말이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 안 후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 그러면 갑과 을이 가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했어요. 법정추인이에요. 법정추인.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래서 법정추인이 되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 알겠죠? 그 다음에 41번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그 사례 문제 보면 전에는 사례 문제를 다른 막 국가고시 거 가지고 사례 문제 했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고시 거 사례 문제는 말 자체가요, 상당히요, 좀 약간 불완전해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례 문제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죠. 시험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수준인데 말 자체들은 다 지문이 다요. 다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해놓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워요. 쉽다 이 말이죠. 죄송해요. 자요, 41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줄고요.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를 정에게 매각했다.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죠. 여기서 병이죠. 그 법정 대리인 누구죠? 을이죠. 대리인이.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 법정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다 법정 대리인 을이요. 아, 을이죠. 을이 대리인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병이고 여기요. 정이죠. 그러면 정은요 선악불문하고 보호 안 돼요. 본인이 갑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병한테만 취소해요. 자, 여기가 취소권자가 누구다? 갑 또는 을이에요. 상대방은 오직 병이에요. 그다 써 2번이죠. 정답이 2번 옆에다 써. 병 옆에다 써. 정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정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자, 42번은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줄고요.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인 안을에게 매도. 안을 악이죠. 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를 해줬다.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병이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여기 봐봐. 여기서는 지금 어딨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이제 병이 법정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지. 그러면 갑 또는 병이 취소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적법에 취소했다. 네, 취소했다. 1번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 맞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명령자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죠. 그래서 병이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2번,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다? 동시행위죠. 우리 취소, 무효 취소에 동시행 관계에 있다 줄고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 줄고 모두 생활비로 사용. 그것을 현존이익이라고 얘기해. 생활비라든가 친구한테 빌려준 대여라든가 학자금으로 썼다거나 다 그것은 현존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돼. 현존이익이니까 전액을 반환해야 돼. 5번이요. 만약 을이 선의의 정액이 여기요. 을이 선의의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제한 능력자고 계약을 체결하죠. 선악불문하고 보호한다. 이게 작년 시험이죠. 그래서 병이 등기했다면 병이 취소하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어요.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